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논에 뿌린 왕우렁이가 모를 먹는 피해가 확산하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수거 작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17년 동안 260m를 개설하는 데 그친 목포의 원도심 관통도로. 사업비는 늘었고 주민들의 절박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대표성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추진위 측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못지않은 남도의 숨은 서핑 명소가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월 동안 왕우렁이가 잡초는 물론 어린 모까지 먹어치우는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우렁이를 제때 수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고령의 농민들이 개체수가 폭증한 왕우렁이를 모두 수거하기엔 벅차다 보니 지자체와 농협도 함께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30헥타르의 친환경벼 재배단지. 숲풀 사이 머리를 숙인 농민들이 초록색 망에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 묵직해진 망에서 저마다 한 움큼씩 꺼내 보여주는 건 500원만큼 커진 왕우렁입니다. 계속 이분들이 자기 논에 다니면서 계속 물이 비가 오라 물이 고이면 또 그리 모여들거든요. 그럼 계속 이분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곳 단지 내 132농가 모두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데 월동으로 인한 개체수 폭증을 막기 위해 뿌렸던 왕우렁이를 다시 거두는 겁니다. 논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입니다. 주변 왕우렁이들을 직접 주워봤는데요. 5분도 안 돼 이렇게 비닐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왕우렁이를 줍다 보면 수로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 전남에서만 1,500헥타르 피해가 신고된 만큼 지자체와 농협 등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왕우렁이 수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수거 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수로에 이렇게 망을 대서 하는 거의 위주로 수거 활동을 하고 있고.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수거 작업. 우렁이 방제 농약이 있지만 효과가 70% 정도로 낮은 데다 친환경 농업에 무작정 약재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우렁이들이 3년 이상 생존하며 한 차례 많게는 1,200개의 알을 낳으며 무섭게 늘어나다 보니 수거는 꼭 필요한 작업이 됐습니다. 요새 시골에 젊은 양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 잡순 양반들이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전라남도는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을 일제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체수 줄이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공사 착공 17년간 260m를 개설하는 데 그친 거북이 도로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시 원도심 관통도로인데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고 원도심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목원동의 편도 1차로 주변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맛빛 속에 부서진 건물 잔해를 굴삭기를 이용해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목포시 도심관통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옛 중앙시장에서 목포여고 3거리에 이르는 길이 555m에 폭 20m의 도심관통 도로는 지난 2007년 착공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356억 원, 5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3차분 사업으로 260m가 완공됐고 절반이 넘는 295m가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년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1.8배 증가한 661억 원으로 늘었고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등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서 잔여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350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남은 구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작물 보상비가 한 350억, 이제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은 최근 박홍렬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관통도로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상권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원도심에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절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만호동 그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도로를 공약을 내고 계획을 했으면 좀 꾸준히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말고
민선 4기 정종득 시장 때 시작된 도심관통도로.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탓에 17년째 수건 사업으로 남았고 남은 기간 사업비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면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한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수면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주민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서 영광과 고창에서는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증가와 글로벌 아리백 참여 확대, 분산 에너지법 시행 등이 전남 지역 경제에 대단히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걸로 전망됐습니다. 전력 가격이나 효과가 최대 6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할 걸로 추정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전력 차립률은 지난 2023년 기준 2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원자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이 부실해 전남에서 전기는 남아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 개통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남에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안군에서만 올해 말 자운도의 99메가와트급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소가 완공되는 등 11기가와트가 넘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약 30기가와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16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규모가 27기가와트니까 16기가와트면 한 58%가 전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글로벌 알리백 참여 확대와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등으로 전남 지역 경제에 총신호를 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구조가 전력 생산자와 기업 간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60%의 전기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총 생산량은 5.6%에서 19%가량 증가하고 물가는 2에서 6% 하락, 고용은 19,000명에서 최대 6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보다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잘 홍보를 한다면 반도체나 AI 이런 대기업들도 충분히 유치를 해서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알리백 참여 확대, 분산에너지법 시행,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전남의 기업하기 좋은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어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대표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추진위 측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 허정훈 공동위원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범도민 추진위의 도민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 국립의대를 전남에 설립하기 위해 모인 333명 위원들의 열정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은 또 순천시에서 요구한 명단 공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공개할 수 없지만 집행위원 13명의 명단은 이미 동의를 얻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 전남의 유소년 인구가 20여 년 사이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초등학교 앞 문구점입니다. 주인은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이 거의 사라진 데다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때 버텼으니까 한번 오래 버텨보고 아니면 여전히 업종을 바꾸든가. 현재 계획은 그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엔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 전남의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지난 2000년엔 70만 명을 넘었지만 2022년엔 3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은 47%, 거의 반토막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의 비중도 10명 중 2명꼴에서 이제는 1명꼴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고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의 혼인 건수를 보면 2013년에 18,000여 건에서 작년에는 11,000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7,000건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더 급격합니다. 28,000여 명에서 1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내세웠던 주거나 보육 등의 지원 대책들은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합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은 광주의 경우 10년 전과 비슷하고 전남은 오히려 3,000호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6년 사이에 광주는 62%, 전남은 51%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57만 명 줄어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서핑하면 강원도 동해안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남도에도 숨은 서핑 명소가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좋은 파도와 연해변보다 여유롭게 서핑을 즐길 수 있어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서퍼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바다 위를 질주하는 짜릿함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인공파도 경험하다가 여기 오니까 일단 너무 그 서핑 자체가 자연에서 하는 그 맛이 진짜 좋구나 이걸 좀 느꼈고. 남열 해수욕장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고 완만한 수심 때문에 서핑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잘 들어오는 지형이에요. 남풍이나 남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가 가로막 없이, 그러니까 섬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형지물이 가림이 없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서퍼를 포함해 남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만 명. 해수욕장 인근에는 서핑 업체들이 들어섰는데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양경찰서에서 발족해서 현재 13분의 서프 구조대가 활동 중이고요. 수상안전요원 1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숙박시설과 식당가 등 부족한 편의시설은 수년째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수욕장 인근에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전라남도가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인구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인구 영향평가 제도의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인구 영향평가 제도는 출산율 제고와 생활 인구 유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코트라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태국 방콕에서 마련하는 서울푸드인 방콕 2024에 전남 농수산식품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푸드인 방콕 2024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방콕 아이콘 시장에서 열리는데 전남에서는 11개 기업을 선정해서 부스 설치와 바이어 유치와 상담, 통역, 항공비 등을 지원합니다. 목포시가 최근 3년간 시행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이 지난 2021년 81.14%에서 지난해 말 86.5%로 5.4%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 요금 51억 원을 제대로 징수하면서 절감과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12 신고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와 방학 기간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선도 활동 등 하절기 범죄 예방 종합 치안 대책을 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4시 20분쯤 신안군 지도읍의 돈사에서 불이 나 두동을 태우고 돼지 12,000마리 가운데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의 무형유산 발굴, 지정 침체 현상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 마련과 미래 발굴련 연구 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모색됐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의 수박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농협 임직원 40여 명은 출하를 앞두고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망선면의 비닐하우스 15곳에서 침수된 넝쿨과 비닐을 제거하고 내부 정리 작업을 도왔습니다. 영암 군서농협이 논에 벼 대신 농콩을 심어 일석오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서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64헥타르의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해 규모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990제곱미터에 390kg을 생산하는 등 초기보다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족 해소, 식량 자급률 상승 등으로 3년 연속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진군이 지난 6월 110억 원 규모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음식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지역개발사업팀과 첫 만남을 갖고 강진읍 시장과 오감통 등 사전 현장 파악과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에 나섰습니다. 강진읍 시장 활성화 방향으로는 외벽 해체와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등이 제기됐으며 향후 백종원 대표의 강진 방문 시 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어제 전라남도가 공모한 전남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의 수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3년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민간 다문화 가족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 비자제도 도입과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제 경북, 경남, 강원, 부산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전담 조직 구축, 재정 분담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 등은 이번 협약으로 시도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협력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기호 해외 유학생 80여 명을 유치하고 오는 2026년에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 9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24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철강, 수송기계 등으로 특히 화학공업 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78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도 김과 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25.5% 늘어났습니다.
해남군이 배추와 마늘 등 주요 원예 작물의 유통 구조를 산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해남군은 지역의 배추와 마늘 등 겨울 채소의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산지 중심의 유통체계 도입과 농가 조직화 방안 등을 마련해 원예 산업 발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을 최종 수정해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 선도기관인 전남환경산업연구원이 전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미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전라남도 출연기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추진 결과 배출량 감축 목표에 미달한 17개 출연기관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의원은 기관 의지가 반영되는 탄소 중립 이행 노력 부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이 어제 남학 신도시 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는 지역 경제, 함께하는 글로벌 전남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어제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 회장, 22개 시군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전남 지역 경제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도자기 체험을 오는 1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운영합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 체험 종류는 물레 체험과 비저 만들기, 핸드페인팅, 시계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으로 4주간 건조, 소성 과정을 거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권 대부분 지역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최대 10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20에서 60mm로 오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목포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와 한평 29도, 영암 30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진도와 장흥의 낮 기온 29도, 완도는 30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분입니다. 다음 주는 날이 개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 목포가 한낮에 32도까지 치솟겠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탄산수의 청량함, 무등산 수박의 상큼함을 더했다. 무등산 수박 탄산수. ISO 인증과 유기농 커피 인증을 받은 더 좋은 커피에서 무등산 수박 커피와 무등산 수박 탄산수를 선보입니다. 가까운 이마트에서 무등산 수박 탄산수를 만나세요. 거침없이 멈춤없이 질주하는 이 광고는 스포츠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 숯가마. 한우의 모든 것 수완지구 해남 한우집. 눈이 즐거운 생모듬, 새로운 맛 크림볼 육회, 한우 차돌 타닥기. 부위별로 즐기는 다양한 한우구이.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게. 수완지구대 태연보석 뒤편 해남 한우집. 코미디의 정석 조정석이 왔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내리셔다 드릴 기장 한정미입니다. 올여름 허위 탈출 코미디 파일럿 10월 31일 극장 대개봉. 비프 패티에 비프라고도 하잖아. 그건 비프 파티라고. 비프에 비프를 더한 비프 맛의 파티. 비프라고 아파. 버거킹. 비프 파티 하라고.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전기차 이렇게 타시죠. 진화의 무게를 이기는 혁신의 합. 리노비.